10점이 내가 자살할 만큼의 통증이고 0점은 하나도 안 아프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몇 점 정도 됩니까? 앵그리 닥터 졸업생 편, 치료가 잘 된 케이스들 혹은 또 안 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환자들이 어떤 증상으로 내원을 했고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쳤고 어떤 반응이 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 과정을 디테일하게 환자와의 대화도 좀 재구성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흥미로울 만한 케이스, 오진하기 좋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을 준비해봤으니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최근에 제가 이 앵그리 졸업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잘 치료가 된 소아 환자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 친구는요 11살 여자 환자였고 부모님이 기능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기능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오신다면 이런 치료가 이상한 치료가 아니다, 사기꾼처럼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오시면 저는 너무 편하고 감사해요. 사실 저는 뭐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중학생 정도는 돼야지 치료를 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환자랑 의사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따라와 줘야 돼요. 제가 뭐 이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학생이 안 된 친구들은 그 자기 절제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있다가 오세요, 죄송하지만 더 있다가 오세요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친구는 엄마가 이미 기능의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오셨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하지만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똑똑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절제력도 충분한 친구였어요. 주사도 잘 맞을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날 처음에 내원을 했어요. 딱 접수에 이름과 나이가 딱 떴는데 자율신경 치료. 그 순간 제 속마음으로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환자를 불렀는데 엄마가 이미 기능의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신경 치료를 이미 받고 왔대요. 부산에 어떤 병원에서 이틀 전에 주사를 맞고 왔는데, 양산에도 집 가까운데 이런 기능의학 하는 병원이 있는 줄 몰랐다, 너무 잘 됐다는 생각에 달려왔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능의학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능의학, 원인을 알기 애매한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를 기능의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기능의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영양치료에 국한해서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생긴 지금 이 증상이 비타민의 결핍 때문이라서 비타민을 보충해줘야 된다, 단백질의 결핍이라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능의학은요, 이것도 기능의학의 한 분야지만 또 다른 내 신경계의 교란, 주사치료, 뭔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수액치료, 영양치료만이 아니고 더 넓은 범위, 환자가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치료법을 저는 기능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다시 케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똑똑하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아빠, 아주 똑똑한 11살짜리 여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능의학으로 오는 친구들 보면요, 보통 깡깡 말랐어요. 키도 작고요, 몸무게도 왜소하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소화 안 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것들이 주증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잘 못 먹겠죠. 그러니까 성장도 좀 더딘 경우도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흡수도 잘 안 되겠죠. 좀 왜소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히스토리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주증상은 메스껍다, 배가 아프다, 두 가지 증상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너무 심해졌다. 기능의학 환자들은 리센트, 리모트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증상들을 잡스럽게 쭉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스파크가 팍 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너무 힘드니까 온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전하는 거예요, 병원들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주일 전부터 심해졌고, 그 일주일 사이에 수액치료를 4번이나 하고 왔대요. 어떤 수액치료를 했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권유해주는 영양수액 치료, 비타민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왔대요. 그 이전 멀리
리모트로 넘어가서는요 2년 됐대요. 이 증상이 발생한 지 2022년도 1월,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정도 전에 이미 대학병원 가본 거예요. 검사를 진짜 있는 대로 싹 다 해봤대요. 뭐 초음파도 해보고, 애니까 내시경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정상. 그 전에는 뭐 안 좋아서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이미 다녀보고 자율신경 치료라는 걸 엄마가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을 하셨나 봐요. 부산에 있는 병원 가서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받고 이 지역에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이 엄마는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오늘 속도 불편하고 배도 살짝 아프다라고 이야기 듣고 주사 어디 맞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반창고 아직 안 떼고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머리는 아프지 않니? 머리가 멍하지 않니? 머리도 아프대요. 왜 물어봤냐 하면요, 보통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장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요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두통이랑 겹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더 오랜 시간 진단을 제대로 못 받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요 집중력 장애, ADHD,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 그런 걸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치료법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기능의학 치료를 잘 접목을 못하니까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학습 능력 저하까지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사용하는 제일 주된 영양소가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내 몸으로 흡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쓸 게 없잖아요.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했대요.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환자들은 늘 그래요. 제일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이드로 있는 증상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2번째, 3번째 치료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제가 두통을 물어본 이유는 gut brain axis, 장하고 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이 제2의 뇌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만큼 장하고 뇌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장 치료를 하는데 두통이 있다면 그거를 잡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엄마 말로는 얘가 한 번씩 두통이 있다고 말하면 3점 정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10점 만점. 10점이 내가 자살할 만큼의 통증이고 0점은 하나도 안 아프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혹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감은 몇 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몇 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몇 점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20점, 15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참을성이 좋은지 보통 뭐 6점요, 7점요, 좀 많이 아프다, 9점요, 뭐 요 정도 대답을 하세요. 10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잘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많이 아픈데도 3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3점만큼 아프면 밥을 못 먹겠대요. 그리고 3점만큼 아프면 엄마한테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수액 맞고 나면 2점으로 줄어든대요. 수액 맞으면 일시적으로 호전이 있죠. 그만큼 이 친구는 참을성이 엄청 좋은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산에서 자율신경 치료를 받고 너 좀 좋아졌니? 라고 물어봤더니 좋아진 게 전혀 없었대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환자가 배가 아프다, 또는 뭐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복부 직근이나 혹은 흉근, 대흉근, 소흉근 이런 큰 근육들이 과경직이 되면서 압박이 되면요, 우리 흉강이나 복강, 장기들이 들어있는 통이죠. 미세하게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미세하게 압박을 받으면 장기들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복부 직근과 흉근에 주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술실로 들어갔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술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시술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봤더니 등에 부산에서 자율신경 치료를 한다고 치료를 했던 반창고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반창고를 봤는데 치료 위치를 잘못 잡으셨어요. 흉추 2번, 4번 위치에다가 주사를 놓고 반창고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앞에 치료하신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메스꺼운 거에 포커스를 두고 흉추 2번, 4번을 치료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는 잘못된 치료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복부를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해보거든요. 어디가 아픈지. 이제 흉추 7번이 지배하는 복직근에 심한 압통을 느끼고 있었고요. 흉추 9번 신경이 지배하는 복직근 위치에 심한 압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두통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치료한 거는 두통 치료하는 위치, 두판상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 양쪽에 주사를 했고요. 복부 직근에 2방, 4방, 총 6개의 주사를 맞고 20분 있다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애들 무서워가지고 목 뒤에다 주사 갖다 대면 못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참을성이 좋았던 친구고요. 이걸 해야 내가 낫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아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20분 뒤에 이런 이야기가 저와 오고 갔거든요. 그 당시에 환자랑 이야기했던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까 주사 맞기 전에 엄마는 메스 꺾고 배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치? 아까 주사 맞기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 메스 꺼웠어? 머리도 아팠어? 오늘은 머리는 안 아팠어? 그러면 지금은 메스 꺼운 건 어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안 좋으면 그대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정확한 치료 위치를 찾을 수 있어. 근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메스 꺼운 게 0이 된 것 같아? 아니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배 아픈 거는 좀 어때? 주사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 지금? 바늘 찌를 때 아팠고. 지금은 배 아픈 거 어때? 계속 아파? 조금 계속 아파? 일단은 오늘 한 치료가 뭐냐 하면요. 자율신경 치료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위를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 숨 쉬고 소화시키고 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조절 신경의 교란이 생긴 거를 자율신경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신경들이 이렇게 혈액 공급을 먹고 살아요. 불충분하든지 아니면은 압박이 돼서 신경 과흥분이 돼 있든지 염증 물질들이 있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교란이 생길 때 지금 증상이 나타나요. 등의 치료를 하지 않았고요. 이틀 전에 맞고 오셨다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했는 치료는요. 머리랑 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두통 좀 잡기 위해서 목 뒤에 주사를 좀 했고요. 아까 배를 제가 이렇게 꾹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 만져도 아프다고 해서 복부 직근, 과긴장이 있어서 애들이 배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등에 주사를 해서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직접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하나, 둘, 셋, 넷 주사를 했거든요. 요 반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 치료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식단 조절도 지금은 너무 아프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에 너무 아프다 해서 수액도 많이 맞았거든요. 무슨 수액 맞았어요?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영양제랑 비타민 맞았어요. 만약에 지금 수액을 맞는다면 네. 감초주사, 감초주사. 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주사들이 좀 더 맞을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러던데 그런 것도 넣었다고 했어요. 글루타민, 디펙티벤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그렇게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애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가요? 예민한데 예민한 원인이 이유가 뭔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막 묻고 치고직 해묻는 거거든요. 그게는 한 2-3번 정도 계속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프다니까 한의원도 가보고 대학병원 가서 초음파도 해보고 근데 뭐 아무 이상 없이 정상이라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내일 모레 어떤지 한번 보고 금요일에 한번 더 봅시다. 제가 이제 치료 반응을 봐가면서 예를 들면 뭐 모발 검사라든지 아니면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지 어떤 특정 영양소 결핍이 있는 건지 이 주사 해가지고 좋아지면 큰 무리가 없어요. 만약에 반응이 좀 미미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이 지금 하신 건 자율신경 주사랑 유사한 거예요. 목 뒤에 한 거는 스냅이고요. 배에 한 거는 쏟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요. 주사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동일해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압박이 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거냐. 등에 주사하면 이쪽 근육도 같이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한 거는 지금 안 좋은 부위에 다이렉트 치료하려고 치료를 한 거고, 오늘 주사한 거는 스냅피라 하는 거는 3 쿠션 치듯이 쿠션 때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두 개를 같이 병행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다 하지 않은 거는 너무 많이 찌르면 애들은 힘들어하니까 다 안 하고 차근차근 나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수액은 더 맞아도 수액을 될까요? 좀 지켜봅시다. 금요일 날 왔을 때 상황 봐서 이것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반응을 반응 한번 보시려는 보려고 거죠? 그래요, 제가. 수액은 하면 거의 무조건 도움이 돼요. 수액 맞으면 그날은 컨디션 좋았다가 또 지금 처음 똑같아져. 왔잖아요. 치료 위치를 찾는 거예요. 얘한테 이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거 외에도 반복 치료할 자리 효과가 있다면 내가 치료한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치료를 좀 바꿔야 되는지, 이게 수액 반응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자율신경 치료가 의미가 있었던 건지, 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밥 잘 먹이고 해야겠죠. 억지로 먹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너 먹으면 안 될 게 있어요. 설탕, 밀가루, 계란, 유제품. 이미 안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만 끊고 먹는 유산균도 좀 처방을 할 거예요. 지금은 어때? 배 아픈 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제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말 못 할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치료하려면 요건 약속해 줘야 돼.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치료를 맞춰갈 수 있어. 그리고 탄수화물 쪽은 지금은 뭐 억지로 먹진 않아도 될 거고요. 소고기 쪽 그거를 좀 엄마가 좀 해주세요. 엉덩이살이나 기름기 없는 걸로 사서 무를 넣고 한 2시간, 3시간 푹 삶아서 그 물을 그냥 보리차 먹듯이 좀 먹어요. 단백질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얘가 소화를 못 시켜낼 거예요, 지금. 이번 방학 동안에는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봅시다. 저도 궁금하네요. 얼마나 좋아질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하나 체크하고 싶은 거는, 아까 머리도 아파한다 했잖아요. 그 머리 아프다 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네, 아까도 선생님이 이렇게 배 만질 때 아프다고 했던 거 집에 가서도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봐봐.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이런 건 없었어. 지금은 어때? 좀 머리가 맑은 것 같아? 방금 물어본 건 브레인 포그라는 거거든요. 장 안 좋고 편두통 있고 하면은 이제 브레인 포그가 같이 올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말은 안 했어도. 이런 이제 케이스들을 그냥 ADHD 이런 걸로 진단될 수도 있어요. 정신과 가면 집중이 안 되니까. 하다 보면 집중력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되게 심해진 거. 한 20개월 전부터는 엄청 심해진 것 같고 근데 그 훨씬 이전부터 증상이 조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2년, 3년 이렇게 됐어요. 한 2년 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한번 봅시다. 얼마나 좋아지는지. 안녕하세요. 요약해보자면 이날 당장은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나은 것 같다? 이 정도였고요. 보통 수액 치료를 병행을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사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저 나름대로의 사명감 같은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 치료하는데요, 넓은 범위를 그냥 쭉 덮어놓고 치료를 하면 환자가 여러 번 찔려야 되는 불편감이 있지만 어디서 얻어 걸릴 수도 있겠죠.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주사 찌르는 거를 최소화하고 싶었고, 반복 치료하는 자리를 특정하기 위해서 수액 치료는 같이 안 했어요, 첫날은. 왜냐하면 얘가 좋아지는 게 수액 때문에 좋아진 건지, 제가 했던 자율신경 치료 때문에 좋아지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오늘은 네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요. 수액은 안 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내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속은 괜찮아졌다. 어제는 약간 아파서 복통약을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복통약은 진경제라고 하죠. 장이 이제 막 뒤틀리듯이 이제 움직일 때 장을 좀 진정시키는 성분의 약을 먹었다고 했어요. 이 약을 보통 하루에 2번을 먹는데요. 시술 당일, 그 다음날, 내원한 날 3일 동안 이 약을 한 번밖에 안 먹었대요. 그러면 약 먹는 빈도가 일단 확 줄어든 거죠. 그리고 밥을 먹을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통은 아직 잘 모르겠다. 처음에도 두통이 심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상쾌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린 친구들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포기 브레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두통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두통 치료를 하면 이런 것들이 맑아진다고 표현을 해요. 어떤 환자들은 주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려요 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주사 맞고 나서 시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머리가 상쾌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속은 거의 다 나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4번이나 수액치료를 맞으러 다녔고, 자율신경 치료 앞에 이틀 전에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속은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두근거리는 것이 있다, 그리고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환자가 너무 말라 있거든요. 이 어린 친구가 너무 말라 있으니까 우리 복부에는 대동맥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겉에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대동맥이 뛰는 게 안 만져져요. 근데 너무 말라 있으면 이게 대동맥이 뛰는 게 두근두근 느껴지거든요. 얘가 배가 아파서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증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복부 증상이랑 전혀 관계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학병원에서 CT, MRI, 초음파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동맥이 늘어난 걸 확인했겠죠. 대동맥류, 굉장히 응급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이 부분은 괜찮은 거야 라고 안심을 시켜줬고요. 꿀렁꿀렁 하는 느낌은 이제 기능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생기겠죠. 아프지 않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치료 반응을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는 판단을 합니다. 이날도 반복 치료를 하는데, 제가 첫 치료 때는 흉추 7번, 9번이 지배하는 복직근을 치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이렇게 배에 아픈 텐더닛을 띄워봤더니 7번과 9번이 지배하는 영역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텐더니스가. 근데 배꼽 아래쪽에 흉추 11번이 감각을 지배하는 영역에 압통이 있어서 그 자리에 양쪽에 주사를 했고요. 두통 치료는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8월 12일에 내원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환자, 어린 친구가 함께 내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애가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은 배고픈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얘는 아프니까. 그래서 자꾸 먹으려고 해서 너무 좋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통은 지난 토요일에 딱 한 번 있었고, 그 외로는 두통이 더 이상 없었다고 했고요. 오늘은 복통이 거의 좋아져서 이제 복통이 없는데 다 나아서 안 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자고 하셔서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수액치료 제가 같이 권했고, 이제 영양제도 이런 거 먹으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이 유발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충격받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진료를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환자가 안 왔어요. 3주쯤 지난 8월 28일에 전화를 했더니 다 좋아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랑 환자분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비까지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예, 선생님.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좀 불편하다면 갈까 했는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고 그러고 밥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애한테 한 번 더 얘기하고 가볼까요? 안 와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전에 프로스판 한 번씩 먹는다 했잖아요. 그 이후로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마지막 치료하고 나서. 네네. 네, 약은 한 번도 안 먹었고, 그리고 두통은 좀 어떠세요? 두통 있다고 엄마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지. 3주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어려서 그런지 반응이 너무 빠르고 좋네요. 불편해한 거 없으면요, 그냥 잘 지내면 되고요. 지내다가 분명히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예를 들면은 장염이 온다든지 또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그게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원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식욕이 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름진 거나 과식이나 이런 건 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잘 조절해 주세요. 혹시 좀 더 내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 안 좋을 때 내원해 주세요.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보시면 거의 나았어요.
이게 완치는 아니에요. 졸업생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그동안 2년이란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아팠고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식하지 마세요. 위가 더 건강해지는 데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음식 조심하세요. 이런 교육을 제가 해드렸지만 또 아파서 올 수 있어요, 이 환자가. 근데 그때도 또 반복해서 치료를 하면 돼요. 원인이 뭔지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위랑 장의 기능적 문제였다. 복강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어나게 해주는 치료를 해줬더니 그게 수액 치료이자 또 복직근의 경직을 풀어주는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다. 이 방법은 방법론적인 거라서 환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애가 안 먹고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요,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저도 같이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보람도 느끼고요. 아직 완전한 졸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석 달에 한 번이 됐던 아니면 1년에 한 번이 됐던 이 친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의 불빛을 보게 된 것이고 병원에 더 이상 안 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더 바랄 바 없는 결과인 셈이죠. 한 아이의 인생이 이 기능의학이라는 특수한 의학을 만남으로 인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 케이스였고 아주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라서 이번 케이스를 준비해보게 됐어요.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로 못 찾던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졸업생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